여러분, 이전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실질적으로 기업 정보를 찾은 거를 토대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경험 리스트를 만들고 나의 현재의 시점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를 들어 지식 아니면 경험으로 따졌을 때 어떤 부분에 치중해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1년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채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학교 생활 1년을 좀 더 알차게 취업 준비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커리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사이트 몇 가지를 안내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겁니다. 채용공고. 그렇죠. 채용공고 이야기는 아까부터 계속 구구장정 나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의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딱 필요한 자격 요건 또는 우대사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온스펙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무에 딱 필요한 인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학과 홈페이지만 잘 보고요. 내가 앞으로 2학년 2학기, 3학년 때 어떤 과목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학과 홈페이지를 꼭 탐색하는 것을 저는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학과 홈페이지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떤 부분을 보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내외 활동 사이트. 그쵸. 우리가 학교에서만 어떤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사회 경험 있어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경험 있어요? 봉사활동 통해서 뭐 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다양한 대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쌓았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채울 수 없는 것들에 대내외 활동, 학교 밖에서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 제가 대내외 활동 사이트 정보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쵸, 자꾸 나오죠. NCS 사이트. 아까부터 구구장장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NCS 사이트에 있는 어떤 부분만 보더라도, 그쵸, 우리 직무 정의 보고, 능력 단위 보고, 수준 보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리된 내용만 잘 봐도 내가 취업을 뛰어넘어서 신입사원이 갖춰야 될 능력, 그 다음에 경력사원이 갖춰야 될 능력까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같이 알아볼 건데요. 집중적으로 채용 공고 뺀 나머지 학과 홈페이지, 대내외 활동 사이트, NCS 사이트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과 홈페이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 뭐 학교 홍보대사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 홈페이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설마 오늘 처음 봤어요. 이러시면 참 난감합니다. 제가 실제로 강의 가서 똑같이 기업 정보 이거 활용하는 커리어 관리 방법을 할 때 학교 홈페이지를 딱 띄우면 학생들이 이럽니다.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에 저런 내용도 있구나 라고 하시는 부분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홈페이지의 내용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잘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분들 각각의 학과 소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의 학과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자기 학과 지금 인터넷 창 열어서 같이 저랑 타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학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샘플을 토대로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료 IT 융합과를 갔더니 학교에 대해서, 학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 디테일한 거는 학과 홈페이지를 가면 우리 학과가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전공 교육 과정이랑 졸업 후 진로.
내가 졸업 후 선배님들이 어디를 취업을 했는지, 어떤 자격증들이 우리 학과에서 딸 수 있는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아주 친절하게 학교에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선배님들이 이런 기업들 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라고 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내용을 탐색을 하면 어떤 걸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그 기업에 실제로 우리 선배님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자세히 들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2개 들어가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졸업 후 진로를 딱 클릭했더니 요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학과는 졸업하게 되면 자격증 요런 거 취득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자격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1주차에 했던 직무 탐색을 통해서, 직무 정보 탐색을 통해서 나는 이런 쪽 관련된 직무에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이 도움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격증 하루아침에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기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1년 동안 2개 자격증 딸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2개를 따면 될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업 분야 및 기관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고 다양한 그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취업을 했으니까 나 또한 이런 쪽에 취업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저 가야 될 회사 아직 못 정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관련된 회사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인터넷 관련 웹 개발 회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회사들의 조건, 자격 요건은 뭐가 되는지, 그리고 자격 요건뿐만 아니고 우대사항에서 내가 앞으로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색을 하시면 앞으로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앞두고 정 갈 데가 없어요. 취업하고 놀아야 될까 봐요. 하는 멘붕은 적어도 없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졸업 후 진로를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그러면 2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뭐다? 앞으로 어떤 과목에 집중해 들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한번 교육과정, 여러분들 학과 교육과정 하나의 학과만 한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창 열어서 같이 한번 타고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IT 융합 전공의 이런 교과목을 보니까 전공 필수 과목과 뭐 이런 교양 필수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전공 필수 중에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실습 1주차에 보니까 실제로 내가 NCS에서 내가 관심 있는 직무 이렇게 탐색해서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거 좀 일을 하는 것 같으던데, 지식 필요한 것 같으던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수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들으셔야만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이렇게 살펴보고 학과 커리큘럼을 보니까 전공 선택에서도 이 수업을 들으면 일을 할 때 도움 되겠네. 이 수업이 말 그대로 우리 학교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의 경험치를 필요로 하니까 난 공모전도 한번 추가로 한번 해보겠네. 여러분들이 현재의 수준에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취업 준비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조금 체크를 실제로 졸업 후 진로와 학과 이 홈페이지에 있는 교과목을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면 뭐를 분석하셔야 돼요? 맞아. 나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겠네. 근데 보니까 우리 학교는 이 수업 중에서 좀 할당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나는 좀 심화적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까지 알아보고 친구들이랑 같이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우린 이런 활동도 해보고 싶어. 학교 밖의 활동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사이트를 좀 찾아봐야 된다?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활동 사이트, 공모전 활동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한글로 처음에 쓴 스페거, 아웃캠퍼스, 캠퍼즈, 캠퍼즈먼, 링커리어, 위비티, 데티즌, 싱유, 올콘, 제가 9가지 썼는데 이거보다도 더 많은 대내외 활동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 대내외 활동 사이트들은요, 실제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직장인이 참여하는 대내외 활동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인턴을 할 수 있는 인턴 뽑는 것들도 잘 정리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동아리 활동, 동아리, 학교 밖의 연합 동아리, 그 다음 공모전, 그 다음 대외 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것.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이거예요. 저 땡땡 회사 가고 싶은데요. 근데 거기는 실제로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들 많고 마케팅 같은 직무 좀 이런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마케터 활동 같은 거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있는 사이트들에는요. 마케팅 관련한 대내외 활동 아니면 서포터즈를 뽑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실제로 1주차 강의를 잘 듣고 실제로 안경사 그 협회에 마케팅 관련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안경사에게는 마케팅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이트에 마케팅 관련한 대내외 활동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졸업 전에 그 관련된 경험치들을 쌓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이 한글로 쓴 것들은 뭘까요? 관련된 사이트의 특징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스펙업은 말 그대로 인턴 채용 공고를 좀 쉽게 보게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캠퍼즈 몸 같은 경우 공모전,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공모전, 서포터즈 활동이 있으면 도움이 돼.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없고 나 아르바이트 꼭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면은 주말마다 할 수 있는 단기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대내외 활동 사이트 샘플로 하나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어떤 사이트 들어갔냐면요. 이 사이트 들어갔어요. 캠퍼즈문 공모전. 공모전을 이렇게 한번 쳐봤더니요. 여러분들 요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여기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데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고 공모전 대외 활동뿐만 아니고 뭐 전시회라든지 짧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세미나 같은 것들도 정보를 취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관련된 거를 클릭해서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렇게 공모전 들어가 봤더니 기획 아이디어 공모전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쫙 최근에 있는 공모전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딱 저는 눈에 띄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그래서 이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실제로 이 강의 듣는 학생 중에서 저 IT 쪽 관심이 있는데요. 근데 IT 쪽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된 전공은 아니고요. 관련된 지식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지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경험을 더 선호시하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를 하고 수상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단 뭐예요? 참가를 해서 내가 어떤 준비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모전 준비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를 해야 될까요? 아는 지식이 없으면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정보 수집해보고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지식들을 알 수 있었어요. 수상이 목적이 아니고 참여와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는지가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내외 활동 사이트 알려드렸는데요. 또 다른 활동 사이트 한번 보면은요. 저는 이 캠퍼즈라는 사이트 이걸 통해서 좀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대외 활동 뭐가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외 활동에서 다양한 기관이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니까 내가 좀 더 저는 이 학교 밖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치를 쌓아야지 나중에 면접 갔을 때 멘붕 오지 않고 술술술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이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단기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SNS에만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꼭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꼭 밖에 나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내외 활동 사이트까지 잘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워크시트 정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보셨죠? 1주차에 첫 번째, 두 번째 워크시트 작성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커리어 관리, 실제로 제가 알려드렸던 사이트들, 학과 홈페이지,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대내외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2학년 때는 그럼 2학기 때 어떤 것들을 좀 학기 중에 전공 수업은 학교 교과목을 통해서 이런 거를 좀 열심히 들어야지만 나중에 일을 할 때 도움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전공 과목을 좀 열심히 들을 거지. 목표는 얼만큼 수준 정도 할 건지. 그 다음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자격증을 2학년 때, 나 자격증 졸업 전까지 2개 따야지.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하나, 3학년 때 하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은 우리 실습 요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 실습 말고 내가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대내외 활동, 공모전 아니면 마케터로서 대체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경험도 이렇게 추가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내에서 하는 멘토링도 있고 경진대회도 많아요. 그것도 추가해서 여기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는 짬짬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랑 기타 어떤 활동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완벽히 되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남은 1년 동안 취업을 위해서 알차게 시간관리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일찍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풍부한 것들을 취업 때 면접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커리어 관리, 그 다음에 직무, 기업에 대한 정보 탐색한 것을 활용을 해서 채용 공고를 한번 보고 응시 자격 우대사항을 확인했으면 내가 관련된 홈페이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우대사항에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지만 응시 자격에 어떤 필요한 충분한 자격 요건을 하는지 파악을 하고 대내외 활동 사이트를 통해서 학교 이내 외에서 학교 밖에서 쌓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보면은 여기 있는 워크시트 세 번째 장 채우기 어렵지 않다. 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3장의 워크시트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꼭 과제물 LMS 홈페이지에 올리셔서 여러분들 패스를 받으셔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취업이 끝이 아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취업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워크시트 작성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에 대한 학교생활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먼 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을 할 때 당장 취업이 코앞이 아닌 신입이 하는 일, 과장이 하는 일, 대리가 하는 일까지 멀리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입사 후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내가 입사를 했어. 3년차 영업사원이야. 나 안경 그 관련된 회사 컨택트 렌즈 회사에서 신입사원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어. 3년차, 5년차, 10년차. 또는 내가 IT 관련 회사에서 3년차, 5년차, 10년차. 아니면 나 치공사로서 3년차, 5년차, 10년차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일을 알고 준비해야 될 것을 미리 알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1단계 3년차가 하는 일까지 쌓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입사를 해서 차곡차곡 준비해야 될 것들 여기들을 채워나가면 준비된 인재,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면요. 실제로 회사를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정보는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사이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수준이란 말 기억나세요? 제가 어디 사이트에서 말씀드렸죠?
그쵸, 맞아요. NCS 사이트에서 수준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NCS 사이트에서 우리가 신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은 한 2, 3 정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2, 3년 경력이 쌓으면 4수준, 또 2, 3년 쌓으면 5수준, 또 그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NCS에 있는 사이트의 수준에 대한 정보만 어떤 주요 업무를 하는지 명확히 파악만 하더라도 내가 입사 후에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걸 이해하면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내가 면접 가서 입사 후 어떤 걸까지 하고 싶은가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목표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술술술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입사 3년 차에 이런 업무를 한번 담당하고 제가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이런 일까지 한번 해보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딩동댕동 합격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입사 후 목표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지금 단계에서 알아봐야지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쵸 많이 봤던 거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NCS 사이트. NCS 사이트에 여기 보면은 수준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내가 하는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나는 신입으로 취업을 할 건데 선생님 제가 하는 일은요. 2, 3 수준이 없고요. 4, 5 수준부터 시작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2, 3 수준밖에 신입이 5 수준부터 뽑는다라는 의미는 그 일은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뿐만 아니고 내가 공모전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5수준이나 내가 필요한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를 쌓아야 되는지 필요하면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독학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쌓기 위해서 뭐를 노력해야 되는지 핵심적인 것부터 채워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입사 목표를 위해서 수준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추가적으로 NCS에서 친절하게 요거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력, 개발, 경로. 실제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직급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 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저는 IT 관련된 직무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샘플 참조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얘는 이렇게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도 가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입사를 요걸로 한다 하더라도 요쪽 예를 들어 요걸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인베디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키텍처 일을 할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는 일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처음에 신입으로 취업을 하면 1단계 일만 하지만 2단계, 3단계 일은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NCS를 통해서 수준의 개념, 경력개발 경로까지 확인을 하면은요, 내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세워야 되는지 큰 인생의 목표까지 세울 수 있고 커리어의 목표까지 세울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좀 세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학교 생활의 목표, 학과에서 집중해야 되는 목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이트 활용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플러스 알파 보너스 하나 드리면은요.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관심 산업, 업종 또는 기업에 대한 거를 꾸준히 정보를 수집해야지만 변화하는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창업할 거라 이런 거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창업을 하면은요, 경제라든지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업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요즘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구직을 하는 취준생의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산업의 변화를 잘 감지하고 잘 파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만 준비했는데 나 1년 후에 졸업해갖고 취업하려고 보니까 2개까지 요구하네? 무엇을 요구하는 인재의 조건에 맞추기에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 있는 업종, 산업, 기업이 있으면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매번 이렇게 정보를 키워드만 딱 넣어놓으면요. 이 사이트가 되게 제가 좋았던 게 그거였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나 뭐가 있으면 키워드가 있으면 그거를 딱딱딱딱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메일로 이렇게 정보를 쫙 매일매일 그 단어가 들어간 뉴스 기사가 있으면 다 저한테 쏴줘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 노력, 막 기사 검색하려고 시간 노력을 안 해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 기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취업 준비 짬짬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저랑 같이 1주차, 2주차 강의했습니다. 1주차에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과 기업에 대한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어떤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2주차에 그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커리어 관리를 하는지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당장 취업을 앞두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은 1년 동안 알차게 취업 준비를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워크시트 3장 꼭 작성하셔서 과제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올리신다고요? 그쵸. LMS 홈페이지에 꼭 올리셔야지만 여러분들 이 교과목 패스하고 졸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인 직장 예절, 여러분들이 어떤 매너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그 강좌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